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영언론 제2주차 2교시 기업의 소유와 형태 공부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4절, 공기업과 공사 공동기업, 공기업의 의, 공사 공동기업, 공익사업의 성격, 공기업의 민영화 공부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의란,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가 공익의 목적으로 출자하고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 공기업이라 부르고요. 각종 공공단체에 의해서 소유되고 경영되는 기업이나 기업으로서 개인이나 사적 관계에 의해 소유되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기업과는 구분되고 있다라는 정의입니다. 공기업의 특징 세 가지가 있나요? 첫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업이고요. 운영에 소유되는 자본이 개인이나 사적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출자한 것이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서 출자가 됐어요. 즉 국가기관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이에요. 경영상의 인사, 재무, 생산, 판매, 조직 및 통제 등이 국가나 단체에 의해서 결정 집행되고 따라서 독립하에 경영되고 독립채산제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일반 대중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 설립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공기업의 목적 크게 5가지가 있군요. 첫 번째, 경제 정책상의 목적. 나라의 기간 산업 또는 중요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하고 있고요. 국토개발 또는 민간 독점의 폐해 제거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여담인데요. 이 기간 산업이란 게 뭘까요? 기간 산업, 나라의 기간이 되는 산업. 과거에 일반적으로 굴뚝 산업일 경우에 굴뚝 산업이라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걸 우리가 굴뚝 산업이라고 그래요. 과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 네, 한국의 효자 종목이죠. 두 번째 또 자동차, 세 번째 조선, 네 번째 철강, 다섯 번째 항공, 비행기, 이렇게 해죠. 반도체, 한국이 세계 최고예요.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등등 세계 탑5 안에 들어가요. 조선, 세계 탑1이에요. 철강, 세계 탑 안에 들어가요. 한국의 포항제철, 막강합니다. 항공, 아직은 미지수이나 한국에서 이미 전투기 생산하고 있죠. 아마 2026년, 2022년, 2021년도에 2021년 4월 달에 시제기 제1호기가 나오고요. KF-XR원의 전투기 생산하고 있고, 항공도, 즉 나머지 4개 기간 산업은 세계 1 또는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항공 산업도 세계 랭킹 안에 조만간에 들어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이거는 과거 기간 산업이고요. 최근의 기간 산업은 IT,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IT, 세계 최고죠. BT, 바이올로지 테크놀로지, NT, 환경 산업인가요? 그 다음에 ET, 엔바이러먼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CT, 이 세계 최고죠. CT, 뭘까요? 문화산업. 네, 문화산업. 컬처 테크놀로지인가요? 네. 환경산업이고요. 이 5개가 이제 최근의 기간산업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 거의 다 세계 1 내지 2, 3 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기간산업 대단하죠.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많이 운영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회 정책상의 목적, 노동자나 서민의 안정을 위해서 실직자 구제 등을 목적으로 구호병원이나 양로원이나 주택사업 또는 의료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보건소를 말하는 것 같고요. 주택사업은 요즘에 주택공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옛날 토지공사, 주택공사, 양로원도 아실 거고 구호병원도 아시겠고, 그렇죠? 재정상의 목적으로 재정 수익의 증가를 위해서 전매 사업을 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전배 사업은 일반적으로 담배가 있죠. 담배가 있고 또 인삼이 있죠. 네. 요건 국가가 운영하고 있어요. 인삼과 담배. 요 인삼이라는 것은 고려시대 때부터 국가가 쭉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고려시대 때 정부에서 운영하고, 조선시대 때도 인삼은요, 국가에서 운영을 했어요. 이 담배라는 것도 지금은 최근엔, 타바코? 안양의 농구팀인가요? 네. 그 담배 인삼공사 국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담배라는 게 우리 한반도에 언제 들어왔냐면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갖고 들어왔어요. 일본 애들이. 1592년도죠. 그럼 담배 원산지는 어디냐? 아메리카예요. 북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쓰던 거예요. 북아메리카. 근데 이게 콜럼버스에 의해서 1492년도 콜럼버스에서 유럽으로 갔어요. 1492년도. 유럽으로 갔던 그 담배가 1500년경에 서인도 회사 직원들에 의해서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1592년도에 일본 통해서 임진왜란 때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 거죠. 일반 정책상의 목적, 국민의 일반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신, 전화, 철도, 우편, 수도 등의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 철도공사 있고, 뭐 지하철공사도 있고, 우편, 정부에서 수도, 수자원공사 하고 있죠. 전신전화, 한국통신에서 하고 있죠. 네, 국가에서 다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2007년도 기획예산처 지정 공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령 공기업이 있고요. 준시장령 공기업으로 또 구분하고 있어요. 이 시장령 공기업에는요, 한국가스공사가 있고요. 한국전력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고, 한국공항공사가 있어요. 또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가 있습니다. 준시장령 공기업이 또 있죠. 한국조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이렇게 있네요. 뭐 대한광업진흥공사, 쭉쭉 한국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공사가 많죠. 네, 저도 이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아는 건 철도공사, 뭐 도로공사, 토지공사, 뭐 주택공사 이거 두 개는 합쳐진 거고요. 뭐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많아요. 관광공사도 있고 조평공사도 있고. 여기 있는 공기업들, 다 공기업들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들의 직장이라고 그러죠.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라 신들만 다니는 직장이다 라고 일명 통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공사 공동기업이 있어요. 공상 공동기업의 의의란 무엇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 공동으로 출자 운영하는 관민 합동기업으로서 공사 혼합기업 또는 공사 공공기업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사 공동기업의 형태는 특수회사 형태가 있고 영단 금고 형태가 있어요. 영단이 있고 금고의 형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영단의 형태, 금고의 형태를 구분하고 있어요. 또 다 설명이 나올 겁니다. 공익사업의 성격이 있네요. 공익사업 성격. 전기, 철도, 통신, 수도 등과 같이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를 실비나 염가로 제공하는 사업들이에요. 우리가 지하철공사 적자가 많아요. 또 한국전력, 전기를 운영하는 한국전력, 한전이라고 그러죠. 적자가 많아요. 즉 지하철공사, 뭐 한국전력, 뭐 한국통신, 뭐 수자원공사 적자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일각에서는 한쪽에서는 민영화시켜서 효율화를 높여가지고 흑자를 만들자. 이 기업들이 적자가 나면 세금 가지고 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으로 메꿔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영화시키자고 하는데, 만에 안에 이 기업들을 민영화시켰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이 됐을 때,
바로 내가 사장이 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흑자로 만들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요금을, 임금을 3배 이상 올리면 돼요. 여러분 지하철 지금 1250원, 1500원이죠? 그거 4000원 만들면요. 흑자 금방 만들어요. 전기요금 지금보다 3배 올리면요. 흑자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수도요금 3배 올리면 돼요. 근데 왜 못 올리느냐? 왜 못 올릴까요?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럼 세금은 누가 많이 내요? 있는 자들이 많이 내잖아요. 부자들이 많이 내잖아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서민들이 지하철, 전기 이런 거를 저렴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국가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공기업들을 좀 더 열심히 일해라 너희들. 공기업에서 열심히 좀 일해라 라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잘 감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영국의 경우 1945년도 이후에 철도,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익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이 국유화돼 가지고 공기업체를 바뀌었다. 이래서요 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1945년도에 영국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래서 철도니 통신이 전기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서 관리했어요. 우리 한국처럼. 그러다가 대처수상이요. 여자인데 철의 여인이라고 그래요. 대처수상. 이분이 보호수상일 겁니다. 있는 자들을 대변하는 수상이죠. 전부 다 민영화 시켰어요. 80년대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금이 3배 이상 올라버린 거죠. 서민들이 힘들어졌어요. 국가가 한때 횡청한 적도 있습니다. 공익사업은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으로 운영 가능하므로 공기업과 구분할 수 있어요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거 물론 좋은데요. 생산성 높이고 아까 말한 전기, 철도, 통신, 수도 같은 거 민영화되는 순간 요금은 최소한 2배 이상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들의 한 달에 사용해야 되는 용돈이 2배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공익사업 성격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공익사업의 공공적인 특징, 공공성이 있고요, 독점성이 있고요, 공공통제성이 있어요. 공공성, 독점성, 공공통제성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는 독점이란 게 뭐죠? 경쟁기업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통신공사, 한국전력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잖아요. 저렴하게. 경쟁기업이 없잖아요. 수자원공사 독점하고 있잖아요. 지하철공사 거의 뭐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 대신 저렴하게 해주잖아요. 공공성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공공통제성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 민영화도 잘만 하면 바람직해요. 잘만 하면. 민영화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비효율적인 공공부분의 기능이라든가 활동 조직을 효율적인 민간주도의 기능이라든가 활동 조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 좋은 거죠. 민영화는 공기업의 매각과 각종 행정 기능과 활동 등의 행정 서비스를 민간항에 이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KTNG, 뭐 포스코, KT 한때 공기업인데요. 지금 다 민영화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민영화. 그래서 주식화 돼가지고 일반 대중들이 사고 팔고 있잖아요. 근데 지분은 아직까지 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 목적. 정부 소유 지분의 매각에 의한 재정 적자 감소를 하고 있다. 좋은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인수해간 업체에서 요금을 올리니까 우리 서민들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게 이제 한 가지 아쉬움이겠죠. 주식 분산에 촉진할 수 있다. 뭐 포항제철 공기업인데 일반인한테 주식을 분배시켰잖아요. 국민적으로 해가지고 한국전력도 국가에서 운영했는데 일부를 우리 일반 대중한테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시키고 있어요. 주식 분산을 촉진시킨 역할도 있는 것이죠. 국민주로서. 시장 경제 원리 회복하고 있고 경영 효율성이 증진되고 있고 외채 상환에 이용되고 있다. 국가가 빚이 좀 있는데 다른 나라부터 빌려온 빚이 좀 있어요. 부채가. 근데 민영화 시킴으로써 돈이 좀 들어오겠죠. 그 돈을 외채 상환에 사용했다 그런 얘기예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소기업 관심 많이 갖고 있죠? 특징이 있고 중요성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하면 육성시킬 수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의 경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나 기업군으로서 반드시 규모만을 기준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시대나 나라나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라고 보네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종업원 수와 자본금을 양적 척도로 중소기업의 규모를 설정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은행의 구분 기준은 종업원 수와 총 자산으로 설정하여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만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가장 간단한 건 규모가 좀 작아요. 중소기업의 특성, 독립성, 모험성, 개인적인 접촉. 우리가 교회도 큰 기업이 있고 몇 층짜리, 5층짜리 이상 큰 기업이 있고 조그만 교회도 있잖아요. 조그만 교회를 우리가 중소교회라고 친다면 다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겠죠. 독립성 있고 모험성도 있고 개인적인 접촉. 목사님을 수시로 만날 수가 있잖아요. 대형교회 가게 되면 목사님과 개인적인 접촉이 힘들겠죠. 대형교회가 모험성이라든가 뭐 독립성, 참견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네요. 중소기업 특성, 독립성, 모험성, 개인적인 접촉.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중소기업의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경제적인 특징, 존립 분야가 광범위하다. 치킨집부터 해가지고 뭐 배달부터 해가지고 뭐 용역, 뭐 유통 어디나 다 있겠죠. 일반적으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자본의 종속성이 강하며 가격이 다른 거래가 발생하기 쉽다. 주로 중소기업들은 그 대기업들로부터 하청을 많이 받고 있죠. 중소기업들 웬만한 공장들은 또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업체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 중소기업 간에는 서로 거래 가격이 다르다 그런 얘기겠죠. A라는 중소기업과 B라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물건을 납품할 때 다를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며 경기 변동의 영향으로 개업과 폐업률이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니까 대기업이 문 닫는 건 아닌데 많은 자영업체라든가 중소기업들은 많이 문 닫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유효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와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 중소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 국민경제의 안전대를 형성하고 있고 투자의 효율화, 불황 위험의 분담을 하고 있고 산업반 균형 발전의 유지 및 수출 산업의 저변 구축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공업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문제점, 회사 형태를 택하고 있지만 개인적 색채, 가게와 기업에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업소 형태도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독립성이 위협되거나 대기업의 여러 영향이 파급되는 경우도 있다. 노동환경 조건이라든가 임금격차, 장래성,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수 인력 확보라든가 정보 및 경영 조직의 미비로 인해서 업무 운영상 비능률적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금난으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의 곤란성 및 채산성 등으로 기업주의 저임금 추구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 어려우니까 임금을 좀 낮추자 그런 얘기겠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소기업의 계열화가 있고 중소기업 협업화가 있고 생산의 전문화가 있고 경영관리체제 정비해야 되고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있고 이거는 더 특별한 거고 생산의 전문화 중소기업끼리 서로 경쟁하지 말고요. 경쟁하지 말고 서로 분업화하자 그 말이겠죠. 서로 도와가면서 하자. 내가 가구 공장이면 너는 나무를 사다가 목재를 사다가 너는
좀 나무를 좀 가공만 시켜라. 가공시켜서 가구를 만들어라. 그러면 나는 그 가구를 매장을 만들어서 잘 판매해 줄게. 서로 협업화 전문화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경영가르치기도 하는 거고. 또 중소기업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리니까 아직까지 새싹들이니까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자금 지원도 있어야 되고 정부도 제공해 줘야 되고 대기업이 해외를 진출할 때는 수월하지만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해외 진출하는 방향도 잡아주고 그래서 뭐 중소기업 은행이라든가 뭐 수출입 은행 같은 데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협동조합이네요. 협동조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특성이 있고요. 협동조합의 지도원칙, 협동조합 유형,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어떻게 생겼나. 협동조합의 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경제상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결성한 자생적인 조직이다. 조합원의 상부상조와 공동 변혁이 목적인 생활협동체로서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저기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있죠? 여의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물적 조직이고요. 협동조합은 상부상조 정신으로 인적 조직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다 그 말이겠죠. 한 달이 걸리면 다 아는 거고요. 물적 조직은 공고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원하게 되면 그 중에서 뽑는 거겠죠. 기업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은 협동주의적 기초 위에 있는 조직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모두 민주주의 원리로 운영되고 있어요. 주식회사는 1표, 1주 1표제, 주식 한 주가 한 표예요. 주식 100주 가진 사람은 100표, 주수 10주 가진 사람은 10표, 그렇죠? 100주 가진 사람과 10주 가진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다수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많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분이 많으면. 그래서 1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은 1인 1표제가 되는 거고요.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필요 없고 그냥 똑같은 한 표. 우리가 국민투표할 때 1인 1표제죠? 그겁니다. 일반 기업은 영리본이고요. 협동조합은요, 이용본이 운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일반 기업 돈 버는 거고, 협동조합은 이용하기 편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지도 원칙, 록치데일의 원칙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둘 만한 사람이니까요. 조합원은 각자 한계 의결권을 갖는다. 1인 1표제고요. 정치 및 종교에 의해서 중립을 지킨다. 정치 및 종교상의 중립이고요. 조합원을 교육시킵니다. 교육주가 있고요. 자금은 기부가 아니고 조합원의 출자에 의해서 의한다. 자조주의라고 그러고. 출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만 일정률 이하로 한다. 이자에 제한이 있고요. 조합에 잉여금이 생길 경우 이를 조합원 각자의 구매고에 따라서 배당한다. 구매고 배당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익금이 생기면요. 각자 구매를 많이 한 사람한테 많이 준다 그런 얘기죠. 내가 100만원 이용한 사람이 있고 10만원 이용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한테 배당을 많이 줘야 될까요? 100만원 이용한 사람한테 1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줘야 되겠죠. 상품은 시가로 조합원에게 판매한다. 시가지위와 조합은 이용 원칙을 하고 있어요. 상품은 현금 판매한다. 현금주의고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정확한 양으로 조합원한테 판매한다. 품질본위 제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패스. 국제협동조합 연맹의 지도원칙, 조합 공개원칙, 민주적 관리 원칙, 이용에게 의한 이익배당의 원칙, 현금주의 원칙, 자본이자 제한의 원칙, 교육촉진의 원칙, 정치적 종교적 중립 원칙. 이건 뭐 원칙 앞에서 봤던 지도 원칙과 유사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다들 당연한 얘기죠? 잘 지키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협동조합의 유형에는요.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네요.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각종 물자를 생산과 직결하거나 염가로 저렴하게 공동 구입해 가지고
소비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상에서 직접 구매 직구, 좀 더 많이 모이면 공동구매라고 그러나요? 공동구매하게 되면 좀 저렴해지죠. 그런 개념,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공동구매, 공동판매,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의 특징에는요, 경제적 요소와 인적 요소의 결합이지만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자본주의적 요소와 비자본주의적 요소의 결합이지만 비영리단체이고요. 경제적 약자의 단체로서 생활 자구책을 지향하고 있고요. 구성원과 조합은 불가분의 유기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고, 자유평등의 인적 구조와 민주적 경영을 지향하고 있고, 상부상조와 자주자주의 단체로서 생활 실천 운동의 주체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없으니까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협동조합의 목적과 형태가 있어요. 생산자 협동조합의 목적. 아까는 소비자 협동조합이고 이제 생산자 협동조합이죠. 중소 생산자들이 공동구매해요. 원료를 공동구매해가지고 또는 공동판매하는 경우 또 공동이용을 통해서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료를 공동구매해가지고 판매할 때 공동판매하죠. 따라서 모두가 다 공동이용을 통해서 공동이익을 증진시킨다. 누가 보면 사회주의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사회주의도 좋은 거는 받아들이면 좋죠. 자본주의에도 나쁜 점은 버리는 게 좋고요. 형태는 구매조합이 있고 공동 구매할 때 판매조합이 있고요. 네. 이용조합이 있고요. 공동 이용하는 거. 생산자 조합이 있고 생산조합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고 생산자 협동조합도 있다.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신용조합도 있어요. 금전상의 여수신 업무를 행하는 조합이다. 신용조합, 신용협동조합도 있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많이 보이죠? 조합원과 일반인으로부터 예금받고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에게 각종 자금을 대여하고 있죠. 이 경우 신용대부 형식을 취하는 점이 일반 은행 금융과 좀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을 조합금융 또는 상호금융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상호신용협동조합, 상호부금 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겠네요. 지나갈까요?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특수성. 자연 발생적인 협동조합이라기보다는 법을 토대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이자 생산조합이에요. 하향식 조직이 있고요. 종합협동조합으로서 특징이 있어요. 하향식 조직이라 하면 아직 우리나라가 그 협동조합이 뭔지 모를 때 우에서 우리 정부에서 야 너희들 협동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해봐라. 한 마을에 농사 짓는 분들한테 너희 농업협동조합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들 생산한 거 여기서 갖다 놓고 같이 일괄적으로 공동 판매해봐라. 각자 생산한 그 농산물들을 각자 팔지 말고 협동조합에 가져오면 협동조합에서 공동 판매해줄게. 알아서 판매해줄게.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 준 거라 보면 되겠죠. 하향식이란 거는. 왜? 아직까지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만 짓다 보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게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알아도 내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위에서. 하향식. 가시죠? 하향식 이럴 땐 좋은 거예요. 좋은 의미를 쓰게 되면. 그럼 상향식은 여론이죠. 여론. 일반 백성들이 정부를 향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거. 이게 상향식이죠. 우리 직접 투표하자. 간접 투표하지 말고 직접 투표하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두환 때 간접 투표했잖아요.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대통령 뽑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전체 국민이 다 같이 1인 1표제로 투표하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상향식이잖아요. 의견 계속 개진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향식은 민주주의고 하향식은 군대식인데 협동조합은 깨우친 사람들이 네, 서민들을 위해서 먼저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좋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이 있겠죠? 농업협동조합. 목적은 농민의 생산 기반과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생산 및 생활지도도 해주고, 구매사업도 해주고, 판매사업도 해주고, 신용사업도 해주고, 돈도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이용사업은 농기계 갖다 놓고, 너는 누구, 너는 며칠 하루씩 빌려가면서 써라 그런 얘기겠죠. 농기계 살림 비싸니까. 공제사업도 있고요. 농촌 가공사업도 있고요. 의료사업도 있고요. 농산물 직접 팔지 말고 우리가 1차 가공해서 팔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의료사업도 있고. 어려운 얘기 없는 것 같으니까 지나가 볼까요? 수산업협동조합 목적, 어민과 수산 제조업자들의 협동 조직을 통해서 수산업의 생산력 증진과 어민 및 수산업자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도사업이 있고요. 어떻게 물고기 잡는지 뭐 어수기 물고기 또 잡지 못하는 때가 또 있잖아요. 이럴 때는 물고기 잡지 마라. 이럴 때는 물고기 잡아라. 너무 작은 치어 잡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지도사업. 태풍이 온다니까 나가지 말아라. 구매사업, 보관 판매사업, 신용사업, 이용사업, 공제사업, 복리후생사업 등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어민과 수산 제조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오징어를 예를 들어서 그냥 날로 파는 어업도 있지만 오징어를 1차 가공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말린 오징어 포도 만들어서 팔고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리하기. 오, 벌써 다 왔네요. 시간은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앞에서 우리가 주식 얘기하다가 조금 말한 것도 있었죠. 주식도 있고 증권도 있었고 가끔 그 증권, 주식의 뭐 자본의 증권화 제도 그러잖아요. 그럼 증권이 나오잖아요. 그럼 증권과 주식이 뭐예요? 증권과 주식이 같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이 증권의 종류에는요. 증권하면 여러분들이 뭘 떠올라요? 증권회사가 떠오르잖아요. 증권회사. 대우증권, 삼성증권, 뭐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많이 있죠? 증권회사. 증권회사는 주식을 거래해요. 증권회사 가면 여러분 주식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채권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선물, 여기서 선물은 기프트가 아니고 퓨처, 미래 가격. 앞선자예요. 앞선자. 미래 가격. 옵션이 있고요. 수합이란 게 있어요. 주식, 채권, 선물, 옵션, 수합을 거래를 이걸 총틀어서 이걸 증권이라고 불러요. 증권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물론 더 있겠으나 5가지가 있어요. 이걸 거래하는 회사가 증권회사예요. 증권회사는 거의 다 주식회사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식회사죠. 삼성증권 주식회사예요. 미래에셋 증권회사 주식회사예요. 대우증권 주식회사예요. 그렇죠? 근데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거래해요. 상장된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을 증권회사에서 거래를 시켜주고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이 주식과 증권에 대한 어떤 구분이 좀 되나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기는 간단하게 여러분께 이 주식과 증권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래서 오늘 2주차 여러분께 약속된 75분 수업을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